근데 강 박사님께서는 미국 킨지 성연구소에서 공부를 하시고 이제 다시 오신 거잖아요. 백혜경 선생님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성쪽 이쪽 공부를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끌고 갔죠. 킨제이로? 워낙 킨제이 연구소가 킨제이 유명하잖아요. 예. 처음에 이제 그 어플라이 이제 그쪽 가겠다고 했더니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안 받아주죠. 뭐 사실은 그때 제가 막 소설책도 쓰고 그래가지고 소설책도 번역해서 보내고 그 긴 책을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 부부에 대해서 사진도 보내고 아이 동정심 유발을 위해서 아이 사진도 보내고 뭐 초등학교 때부터 상 받은 거 다 학교에서 열정 이런 걸 높이 평가한 거예요. 네, 사실은 굉장히 에너지가 좀 넘치고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가능한 걸 항상 가능하게 만드는 면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 그쪽에서 받아주셨어요. 억셉트를 했군요. 아니, 그러니까 설득에 설득을 한 거죠. 에너지가 많은 사람인데 안 됐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에너지를 어디 다른 데로 에너지를 푸셨을 거 아니에요. 그쪽 별명이 브레이브 코리안 닥터였어요. 그러니까 용감했다. 너는 능력보다는 애초에 뭐 경력보다는 용감했다. 어차피 한국에서는 배울 데가 없으니까. 정말 힘들게 유학을 하고 예. 이거 여신다고 하셨을 때 주변 반응이 좀 그러니까 사람들 개념이 이제 뭐 아니 사실 예. 갈 때부터 그랬죠. 왜 무엇하러 이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그러느냐. 그리고 흔히 이제 제가 갈 때는 뭐 이미 한국에서 이제 발기학이란 게 막 유행을 할 때. 기억을 하라든지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방법이 있는데 뭐 치료할 게 뭐가 있느냐 했는데 학교 선배들도 왜 넌 자존심 있지 그런 그 양조를 하냐. 예. 약간 학교 망신시킨다 뭐 그런 분들도 있었나 봐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아니 뭐 서울대 의대식이나 나와가지고 왜 뭐 그렇게 좀 고상하지 않은 걸 하냐 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셨고 또 가족분들 가족이 가족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칼럼도 많이 쓰고 이제 뭐 잡지나 이런 쪽에 기고를 많이 했었는데 그 제목이 사실은 그 저기 내용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이제 좀 약간 자극적으로 어떤 제목을 제목들이 뽑잖아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부부의 뭐 은밀한 비법 사실 전혀 그런 얘기 한 우리 적 부부의 없는데 은밀한 비법. 그 비법 이렇게 나니까 언니가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너 꼭 일해야겠니? 다음부터 이런 데 나가면 정말 너 가만 안 둔다. 이렇게 전화가 오고. 저기 병원에 이렇게 가면 네. 좀 약간 병원에 대한 오해를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많죠. 막 이렇게 야한 그림이 이렇게 벽에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도 있고. 야한 그림은 주로 당구장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 생각한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럼 그래서 오시는 첫 환자들이 주로 그러니까. 보통 어떤 질문들을 하세요? 질문이 조금 그 그러니까 예. 제일 많은 질문들이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은 게 역시 발기부전이죠. 그리고 조루. 너무 빨리 끝나는 거. 근데 선생님요, 예. 저 같은 사람 있잖아요. 예. 와이프 지금 임신 중이고요. 그럼 제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혼자 가도 예. 개인적인 그런 상담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지금 뭐가 문제인데요? 밤에 들어가면 몸이 정정하고 멀쩡한데 좀 순수하면서도 알콩달콩 좀 뜻깊은 시간 가지고 싶잖아요. 그럴 때가 있는데 와이프가 도망가거나 안 한다 그래? 잠이 오는 거예요. 안 한다. 그러니까 그럴 때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럴 때가. 그래서 그래서 그래 와이프가. 그러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봤는데 이런 문제는 전문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아니 전문적으로 하지 말고 그게 뭐냐면 임신 중에 성인하면 아이한테 안 좋을 거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임신 중은 임신 초기 1, 2개월, 그다음에 만삭으로 출산하는 1개월 그 시기만 좀 피하시면 되고요. 그 중간 부위에는 뭐 당연히 상관이 없나요? 예, 그럼 초기는 피하고 말기도 피하고 중기는 괜찮죠. 마음대로 해도 되고. 예, 마음대로 아니고 마음대로 아니고 조심스럽게 Be careful. Be careful. Yeah. 지금 여기가 바로 두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성에 대한 이중성이 너무 강해요. 맞아. 절대로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가 성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국가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 유교 문화 때문에 숨기를 하고 그러고 숨기려고 하다 보니 또 두 번째는 이제 교육이 없죠. 그걸 뭘 교육을 받아 그냥 뭐 야한 동영상 보면 되는 거 친구한테 주면 되는 건데 거기서 아까 그런 과시욕이나 오해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혹시 그 네. 고민을 이제 해결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고민 부부 있으세요? 남편이 이제 외도를 한 거예요. 그 외도의 이유가 아내하고는 이제 부부 생활이 안 되고 밖에서 되는데 밖에선 될 수 있을까 하다가 아내한테는 안 되고요. 예, 근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펼쳤는데 이거를 이제 상황성 발기부전이라고 상황성. 해요. 이쪽 상황에서는 된다 안 된다.
워낙에 그 여자에 대해서 빠지니까 이혼을 하겠다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누가 났었냐면 이혼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시아버지가 났어요. 시아버지가 남편의 아버지가 우리 집안에 이혼한 경력 없으니까 이혼하고 싶으면 너한테 유산을 안 주는 걸로 정해. 근데 그 유산이 좀 규모가 컸어요. 아이코. 예, 몇백억이에요. 몇백억? 아, 그러면 고쳐야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그럼 어떻게든지 안 해서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죠.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알아보시고 이제 저희 병원을 선택해서 오셨는데 6개월 정도 걸린다. 강 박사 6개월 치료받고 안 되면 끝내자. 저 유산 얘기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치료 과정에서 그걸 이해하고 아내하고 그 소중한 감정을 이해하면서 치료가 잘 됐죠. 왜 아내랑은 안 됐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이제 이 남편이 텀이 너무 길게. 엄마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도 들어있고 분석적인 그럼 그런 아내를 내용이 엄마처럼 들어있는데 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랬어요. 아내랑 안 됐나요? 예, 엘비스 프레슬리가 굉장히 그 아내하고 열정적인 사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기 낳고 나서부터 그때 없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이게 모성 본능으로 보여요. 아니 근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애를 낳고 난 다음에 네. 애가 이제 옆에 있잖아요. 찡을 대잖아요. 그럼 엄마들은 다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희 선배한테 들었는데 관계를 돌잔치 할 때쯤 처음 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거의 관계가 없었던 거죠. 왜냐면 애한테 빠져 있으니까 뭐좀 관계 가지려고 그러면 피곤해 저리 가 뭐 이러니까 이게 점점 이제 뭐 서먹해지고 스트레스가. 그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 저도 걱정하게 돼요, 은근히. 지금 와이프 MC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되죠. 예. 거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더라고. 예, 그 임신 중에 이제 여성들이 호르몬이 많이 변하거든요. 임신 중에 또는 출산 이후에 성욕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이 시기부터 사실은 부부 어떤 성생활이 그러니까. 중요한 분수령이에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이제 정말 여러 못 가지 고치는구나.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잘 넘기면 잘 넘어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정력에 좋다는 음식 있잖아요. 네. 그 뭐가 있을까요? 거꾸로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묻는 것이 이제 정력을 키워주는 병원 이런 식으로 조금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건 아니군요. 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이제 사실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조금씩 줄어드는데 제가 우선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약간 줄어드는 거를 우리 한국 사람들도 너무 남편들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당연히 같이 늙어가는 거죠. 아, 그럼 우리가 70대인데 지금도 성애를 해야 정상이냐? 그건 아니에요. 젊을 때 부부가 친밀 관계를 형성하면 성의학제 눈에는 60, 70대는 부부가 손만 잡고 있어도 이게 일종의 그 정도의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젊을 때부터 너무 우리나라에는 이제 가족과 어떻게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 그런 표현이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사실은 일종의 부부 사이의 일종의 놀이거든요. 네, 그런 감정 교류가 안 되는 게 문제인데 우리 한국 분들은 너무 정력 음식을 많이 그 찾죠. 음식은 없나요? 굳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자면 제가 특별히 먹고 있는 음식 3가지가 있어요. 적어야지. 강박사님 얘기 좀 해주세요. 혹시 생굴 포함돼요? 불, 불이 좋아요? 날것으로. 시켜야겠다. 예, 날것스. 불은 이제 그 나폴레옹이 많이 먹었죠. 나폴레옹이 기마병이었는데 고환이 충격을 많이 받으면 남성 생산이 안 돼요. 근데 남성 호르몬 생산을 끌어올리는 게 이제 굴에 들어있는 아연 성분이죠. 아이언. ZN. 그럼 예. 굴하고 또 뭐가 좋아요? 굴, 마늘. 야, 우리나라 많이 먹어, 생마늘. 민족이다. 생마늘 많이 먹어. 그러면 제가 12년 동안 아침마다 먹어서 자, 만들기도 귀찮다는 음식이 뭐냐면 저한테 토마토예요. 토마토. 해독 주스 같은 거. 예, 특히 토마토는 라이프 예, 펜이죠. 전립선 암에도 워낙에 밝혀져 있는 좋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토마토, 마늘, 굴을 저는 항상 먹고요. 그러고요. 이제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운동이에요. 운동이요? 아, 강 박사님 그렇죠. 그거 드시고 운동 안 하는 거야. 너무 딱 끊고 나와. 근데 선생님요, 저는 유산소 운동 안 하고 예. 웨이트 많이 하는데 웨이트 할수록 다리가 뻣뻣해지고 예. 유연성이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웨이트 하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헬스 트레이너한테 그러면 웨이트 가지야 꼭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 어느 정도 다리 근육이 이 성기능과 좀 비례관계가 있어요. 예, 다른 건 아닌데 우리 뭐 옛날에 뭐 코 크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진짜 그거 궁금했는데. 진짜. 코랑 손가락. 그러니까 아니 손. 코가 뭐 크면 손, 발 크면. 아니, 코가 크면 아, 정력이 좋다고 네. 했지. 친다면 에릭 베어 그럼 엄청 MC가 크죠. 지금 여기서 지금 뭐 아니 외국인 치고도 엄청 커요. 거의 하루방 수준이야. 무슨 수준이에요?
여긴 하루방 같아. 아니 근데 그게 진짜 코가 크면 정력이 좋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명백하게 의학적으로 밝혀진 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형을 보면 왜 우리 옛말에 마른 장작이 잘 판다는 이런 그 게 맞아요?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좀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 게 특히 이제 좀 약간 마른 체형 그중에 복부 비만이 없는 경우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성기능 복부 비만이 반대로 있는 경우에 그 남성 호르몬 분비도 굉장히 떨어지고 네, 성기능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럼 조영기 씨, 김구라 씨, 문희준 씨가 제가 아니 근데 우리 그렇게 배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저는 원래는 굉장히 마른 체형으로 계속 살다가 한번 이렇게 먹고 이렇게 요요가 오는 거지. 말짱한다. 네. 아직도.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하나 뭐 있어요. 있어요? 아까부터 계속 물어보고 싶었는데 사실 이제 제가 독자예요. 그래서 저는 꼭 대를 이어야 되는 아하. 입장이에요. 빨리 해야겠네. 저희 팬들 같은 경우는 60에 결혼을 하라는 얘기를 막 해요. 매번 생일 파티 때마다 그래요. 남자는 몇 살까지 그게 가능한지가 궁금해진 거죠. 의학적으로 남자는 평생이죠. 평생인데 상대적으로 정자는 이왕이면 젊고 건강할수록 좋죠. 그래서 배 나온 사람이 건강할 수 없고 뭐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이 많잖아요. 그럼 정자의 퀄리티도 많이 떨어져요.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자꾸 애 태어나서 애한테 뭐 좋은 가방 사주고 옷 사주고 이걸 중시하는데 우리 한국 그러면 좋은 유전자를 줘야죠. 근데 재미난 거는 여보 이번 달 배란일 며칠이야 우리 애기 가질 생각하자 이런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죠? 그럼 남자들이 보통 한 2, 3일 담배 끊어요. 그리고 술 2, 3일 안 먹어.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냐면 약 3개월이 걸려요. 좋은 정자. 그럼 최소한 3개월은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근데 결국 왜 뱃살을 빼고 뭐 관리를 해야 되냐면 자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 비만이 진행되고 그건 대사증후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성인병이 많이 생겨요. 그 성인병의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성기능이 저하돼요. 근데 이제 성기능을 많이 무시들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 무시하고 그건 뭐 더 예쁜 상대가 나타나면 괜찮을까 이러는데 사실은 성기능이 먼저 오고 그다음 심장병입니다. 왜냐하면 0.7mm 제일 가는 혈관이 성기혈관이고 그다음이 이제 심장혈관, 뇌로 가는 혈관이에요. 그래서 성기능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는 심장마비, 협심증, 그다음에 뇌졸중 이런 게 아주 초기 신호탄이라서 내가 성기능이 떨어져 그럼 더 야한 거를 찾는 방식보다는 내 몸 건강에 건강을 챙겨. 그런 말이 맞네. 한소연 씨하고 이제 김정우 씨는 신혼이시죠? 그러니까요. 뭐 지금은 이제 한참 때인데 뭐 궁금한 거 있을까요? 궁금한 거 없으시죠, 김정우 씨? 뭐 저희는 너무 파이팅해서 아무래도 뭐 미래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뭐 궁금한 게 있지 않겠어요? 이제 아기를 가져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남편이 되게 살이 많이 쪘어요. 근데 아니 올드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지금 이렇게 그 성관계를 가지면 좀 많이 불편해요. 살이 뭔가 예전에 살이 안 쪘는데 몇 킬로 쪘어요? 김정우 씨? 10kg. 10kg가 있어요. 그 선생님과 빼야겠네요. 흔히들 이제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아직도 기능은 멀쩡하니까 난 상관없지 이러는데 어느 순간 뚝 떨어지잖아요. 우리 왜 간 기능 안 좋아지면 간 기능 나빠지고 나서 이미 늦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기능도 똑같아요. 소리 없이 싹 찾아오다가 어느 순간에 탁 무너지기 시작하면 되돌리기가 스스로는 쉽지가 않아요. 감사합니다.